그런가 하면요.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일일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문을 미시오와 잡아당기시오가 있잖아요. 네. 영어로 돼 있으면 푸시나 풀 네. 이런 거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지난 2020년입니다. 10월 31일이고요. 네. 오전에 한 50대가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 있는 업소에서 문을 밀고 나가려다가 마침 그 앞에 서 있던 70대 여성이 밀어떨어진 거예요. 그냥 넘어지기만 했으면 좋은데 이 사고로 70대 여성은 뇌출혈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때 문을 밀었는데 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문에 이제 표시가 단기시효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근데 단기시효, 미시효 있어도 구분 안 하고 하잖아요. 단기시효가 돼서 밀어보죠. 근데 이제 안 열리면 다행인데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쪽으로 다 열리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통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기시효, 미시효가 있는데 단기시효인데 밀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기에 안타깝게도 저 밖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분이 미는 바람에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뇌출혈 등으로 결국은 숨지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어요, 저분이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게 고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요. 네. 과실치사 혐의로 넘겨진 이 사람에 대해서 네. 당시 출입문 안쪽에 단기시효라는 팻말이 붙여 있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하면 그런 주의를 안 한 건 맞지만 밀어서 다른 사람이 밖에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첫 번째 문제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출입문과 부딪힌 뒤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반투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문 자체가 반투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점. 또 하나는 피해자가 건물 밖에서 40초가량을 서성거렸다고 해요.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에게는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사파에서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이제 투명 유리처럼 문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당시에는 반투명이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 1심 재판부 판결을 듣고 즉각 항소했다는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 과실치사의 책임을 지우려면 우리가 충분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과실이 원인이 돼서 어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그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지 이걸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반투명 유리 뒤에 누군가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안 보이니까 더 예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된 공소 사실로 일단 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해 주세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뇌출혈이라는 상해를 일으킨 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판단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 과실치상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를 해요. 그래서 2심 판단이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피고인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 어렵고 그렇게 세게 민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일단 미시효 단기시효 표지판도 붙어 있고 그리고 반투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충격해서 뇌출혈에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라고 봐서 사망의 책임까지는 지울 수 없다 하더라도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났고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지금 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를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저게 이제 지하에 있는 업소의 문이었고 또는 그게 어떤 지하에 있는 건물의 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통 은행에 가면 이 당겨야지 그 현금 출금기를 뽑고 당겨야지 나갈 수 있잖아요. 밀면 닫히잖아, 안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단기시효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도 그게 크기가 크지 않으면 우리가 무심코 밀고 가려는 어떤 습관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그럼 그 문을 설치한 건물주나 또는 그 가게 업소의 책임은 일절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건물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묻는다고 하더라도 과실산계에서 대폭 감액될 것 같아서 무의미할 것 같고 형사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형사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을 때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과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시효라는 표지판을 작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문의 구조 자체를 당겼을 때 열리게만 하는 구조로 설치해두면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냥 밀 때는 안 열리게 했어요. 밀 때는 아예 은행처럼. 네. 그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일체 법적 쟁송에 휘말릴 위험이 없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 접어들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시는 업주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는 게 습관돼서 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당겨야 하는 구조에선 당길 때만 밀면 안 열리고 당겨야만 열리게 되도록 문을 조금 설계나 장치를 해둔 꼼꼼함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지금 아직 최종 결과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